네, 페이스북은 물론 뒤에 전략적인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강의 목적상 다른 원래 본 광고로 본 걸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 좀 팁만 드릴게요. 페이스북 광고 하는 거.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렇게 구글에다가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치시면요.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서 광고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스타트업이죠. 광고 잘하는 걸로 유명한 클래스 10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얘네들은 광고 어떻게 하고 있지? 지금 현재 광고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떠요.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어떤 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거 하기 어렵다. 그러면 경쟁사라든지 좀 유관 업체들이 하는 광고들이 여기서 찾아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게 좋습니다. 저도 왜냐면 많이 참고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쟁사들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로 좀 팁을 드리자면요. 마케터들은 어떻게 하죠? 효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광고 성과가 나지 않는 광고 소재는 꺼버리겠죠. 그럼 결국에 여기 보면은 업로드된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돌리고 있는 광고를 찾아보는 거예요, 경쟁사들. 보면은 이건 9월 달부터 계속 돌리고 있죠. 효율이 괜찮다는 거야.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 좀 활용하는 좀 팁을 드렸고요. 네, 이어서 다시 넘어가면요. 근데 그런데도 좀 시작이 어렵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대신해주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드리엘이라는 플랫폼은 저희가 광고 소재만 만들면 알아서 광고 세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메시징 형태로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의 친구죠. 이런 뭐그 크몽에 들어가 보면요. 저도 뭐 무조건 크몽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니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키워드 광고를 하고 싶은데 세팅하고 하려면 에이전시 맡겨야 되냐 아니면 진짜 소액 광고만 하고 싶은데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다 검색 광고 이렇게 치워주시면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통해서 되게 싸고 세팅하기도 되게 괜찮기 때문에 일단 세팅만 해보고 좀 집행을 해보고 싶다 한다면은 이런 거를 좀 운영하셔도 되고요. 뭐 광고 소재 만들기 어렵다 하면은 여기 건당으로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도 뭐 일손이 모자랄 때 이런 프리랜서로 할 때 뭐 가끔씩 쓰기도 하는데 뭐 검색 광고 세팅해 주는데 한 15만 원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이어서 좀 제가 이제 남은 시간들에는 좀 마케팅을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광고 채널적인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채널들 두 개를 좀 살펴봤는데, 좀 데이터 마케팅 그래서 좀 데이터 광고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광고 말고 진짜 데이터 마케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마케팅에 대한 용어가 되게 많아요. 뭐 퍼포먼스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콘텐츠 뭐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 마케팅이란 건 그냥 심플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들, 모든 광고 활동들을 다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까 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가요. 보시면은 고객들이 잠시만요. 네. 고객들이 장바구니에 넣고 구매하지 않으면은 A라는 회사는 장바구니에 넣고 3일이 지나면은 이탈률이 80%까지 올라가요. 이틀에는 30%였는데 3일부터 갑자기 80%가 올라가요. 저는 그 이탈될 확률이. 그러면 저희는 문자를 언제 보내야 되죠? 이틀 전에 이 사람들이 문자를 보고 맞다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인지를 하는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로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장바구니에 한 개 이상 넣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은 2일 동안 기다렸다가 문자를 보내라. 아까 같은 문자를. 그리고 고객명을 여기다 넣어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 바로 데이터 마케팅을 이렇게도 활용 가능하고요. 좀 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스타트업 모집 프로그램을 좀 한 몇 년 전에 좀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모집을 하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스타트업 모집이라든지 지원 프로그램들 하면은 어디 가서 지원서 다운받아서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 신청을 할까? 신청서는 현재 15%가 다운로드가 됐는데 우리가 과연 실제로 우리 목표인 뭐 30명을 모집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원서를 다운받으려면은 회사명하고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주면은 신청서를 보내줄게. 이 이메일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좀 비슷한 구조로 됐던 건데,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이메일을 제출을 하면은 자동으로 지원서가 나가게. 그리고 아까처럼 뭐 지원서를 다운받지 않으면은 이메일이 자동으로 리마케팅을 해서 다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원서는 다운받았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저희는 무엇을 하고 했죠? 고객 정보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리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리타게팅을 해서 마감 3일 남았어요. 제출해 주실 거죠? 휴대폰을 전화해서 독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마케팅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비용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킬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퍼널이라는 관점에서 마케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보면은 너무 우리 KPI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광고를 하고 여기 단계까지 가는 데는 많은 의사결정 단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고객의 여정을 쪼개요. 뭐 광고를 클릭해서 랜딩페이지 조회하고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장바구니에 넣고. 근데 예를 들어서 광고 클릭하고 랜딩페이지 조회가 예를 들어서 50%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전체 100% 중에 15%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 최근에 한 퀵 서비스가 런칭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 진행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여기 데이터 보면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했는데 신청 완료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150명이 들어가면은 10명밖에 신청을 완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제 나머지들은 저희가 봤을 때 다 지표들이 괜찮았어요. 랜딩페이지 조회도 90이고 100명이 들어오면 15명이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목적은 사전 신청 얼리버드를 모집하는 거였어요. 모집하고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거였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15%가 클릭을 했어요. 이 내용들을 보고.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처음 들어가는 게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이렇게 단계별로 쪼갰었는데 여기서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킥 얼리버드 신청하면 되는데 내 기업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 튕겨나갔던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업자 번호 입력해야 된다. 대부분 이 두 단계에서 다 튕겨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한 게 이거를 바꿨어요. 딱 뭐 이미지도 바꿨지만 처음에 얼리버드 프로모션만 화면이 아니라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아메리카노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킥 서비스 사전 신청하세요. 이걸로만 바꿨는데 전환율이 여기서 1%에서 5%로 업이 됐습니다. 이 소고 포인트 하나 바꿨는데. 자, 저희가 이렇게 퍼널로 쪼개서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느 지표를 개선해야 될지를 저희가 봐야 돼요. 자, 광고를 엄청 허위 광고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0.1%라면 효과적인 광고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케팅을 할 때는 데이터를 좀 쪼개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하면서 광고는 대부분 얼추 이제 나중에 되면 다들 잘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성장을 못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광고를 클릭해서 우리 KPI까지 가는 여정에서 이 이탈률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 툴을 통해서 진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전환율이 지금 몇 %인지 100명이 들어오면 우리 구매를 몇 명 할까?
그리고 1000명이 들어왔을 때 장바구니에 몇 명이 담을까? 이런 지표들을 하나씩 찾고 개선을 해나가다 보면은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네. 한 사례를 그래서 이제 이런 퍼널들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까 뭐 해적 지표라고도 하는 AARR인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광고가 아니에요. 그냥 광고는 저는 이제 광고를 하기 전에 웬만하면은 밑빠진 독에 구멍부터 막자주의거든요. 1000명이 들어왔을 때 아까처럼 10명밖에 사지 않는 홈페이지. 근데 500명만 들어오더라도 다 20명이 사는 홈페이지.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컨설팅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기존 고객들한테 재구매를 독려하는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 고객들한테 우리 이번에 런칭하니까 꼭 놀러 오세요. 라는 문자만 하나 보냈는데 4,000명한테 그날 매출이 바로 600만 원 발생했어요. 이거 보고만. 그래서 마케팅하고 광고한다는 게 꼭 실제 광고 채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되게 넓다.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광고 비용 아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광고거든요. 그랬을 때 장문으로 보내면은 일반적으로 100원이에요. 뭐 플랫폼 쓰면은 뭐 30원 하기도 하는데 100원을 매달 뭐 10,000명, 뭐 5,000명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비용이 크겠죠. 그래서 단문으로 바꿔봤어요. 좀 싼. 보통 뭐 15원, 30원 이렇죠. 그랬을 때 연간 500만 원 이상이 세이브가 됐고 이거를 마케팅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살펴보면요. 장바구니에서 이런 활동들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7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었어요. 근데 표준 분포라든지 이런 분포들을 보니까 대부분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서 구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료 배송인 거를 인지하지 못할까 해서 이 바를 넣어봤어요. 결제 페이지에서 너 10,000원만 더 내면은 무료 배송을 할 수 있어. 그럼 지금 쇼핑하기 버튼을 눌러서 더 쇼핑하러 가. 매출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이 사게 하거나 온 사람들이 더 많은 결제를 하게 하거나 더 어떻게 보면은 5만 원 살 사람을 6만 원 만들거나 그리고 그 산 사람들이 한 번 살 거를 재구매를 통해서 2번 사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추천해서 주위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하고 매출을 늘리는 게 또 광고뿐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컨설팅 하면은 광고만 한다고 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어요. 특히 스타트업들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전문가도 좀 다소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고 예산도 적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객의 최종 KPI까지 가는 데를 풀 퍼널로 두고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 거는 좀 천천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특히 커머스 하시거나 이런 유통 쪽에 계신 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 제품이 재구매가 중요한 제품이라면은 반드시 우리 리텐션 데이터, 재구매라든지 재구매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중요하게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프로젝트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보는 게 아까 액quisition 코스트랑 그 CLTV를 많이 본다고 했죠. 그거에는 이런 하부 지표로서 재구매율 이런 것도 같이 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한 번 구매하면은 바로 다음에 재구매할 확률이 약 25% 이상이네요.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근데 더 높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재구매율이 지금 25%인데 30%까지 올릴 수 있는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그랬을 때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까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제가 이제 좀 퍼널 관련해서 마케팅 하는 것들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커머스에서 주로 유통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이런 퍼널 구조가 나올 거예요. 홈페이지의 광고를 통해서 A라는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4,000명이다. 그 중에서 제품을 조회하는 게 이거밖에 안 되네? 800명밖에 안 되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 중에 그래도 장바구니에 추가하는 사람들은 약 2% 정도 되고 그리고 최종 구매하는 사람들이 1%.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지표를 개선하고 싶으세요?
지표를 개선한다는 거는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사실 딱 심플해요. 지표 개선 하나거든요. 우리가 뭐 전환율이 낮다, 광고 클릭률이 낮다, 이런 지표들을 개선하는 광고를 만들어내고 하는 건데, 저라면은 지금 업계 평균으로 봤을 때 보통 광고를 해서 들어와서 제품을 조회하는 게 보통은 60%에서 7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약 20%대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제일 급한 게 바로 여기를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넣었던 사람들 중에 왜냐면 구매까지 가는 사람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지표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내부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면은 저희가 뭐 전단지를 돌리고 이런 개념으로 할 거면 상관없지만 온라인 마케팅을 잘 하려면은 이런 지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이런 지표를 어떻게 하면은 업계 표준 이상으로 올릴까 이 관점에서 광고라든지 마케팅을 집행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뭐 예를 든다면은 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까 뭐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나간 사람들한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가 봤던 제품을 리타겟팅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도 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혹은 다른 광고 채널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마케팅을 이제는 우리 마케팅 단순하게 광고만 한다가 아니라 고객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어떤 채널들이 이 리타겟팅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채널일까? 그리고 우리가 고객하고 처음에 인게이지먼트를 만드는데 좋은 채널인가?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광고 전략을 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얘기한 이제 약 1시간 반 동안의 강의는 일단 좀 얘기는 했고요. 사실 뭐 시간이 되면은 좀 더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제가 지표라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이런 것들 뭐 세팅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표들에 대한 관리들을 대부분이 좀 약하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지표를 성장시켜야 될까? 예를 들어서 그 플랫폼 같은 업체들, 예를 들어서 투자 베이스로 가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매출일보다는 고객들이 뭐 꾸준히 방문해주는 그런 리텐션 지표들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는 지표는 과연 무엇일까? 아까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광고로 싸게 데리고 오는 게 회사 성장시키는 지표는 아니었어요. 우리를 회사를 성장시키는 지표는 바로 재구매율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성장을 하려면은 어떤 지표에 집중을 하고 어떤 지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활동들을 해야 이벤트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좀 하나의 지표로서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우선은 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로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